2023년 8월 20일 일요일 현지 시각 저녁 9시 32분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튀르키 현지라 하면 튀르키예, 터키 남부 해안 도시, 남부 에게 연안 앞에 에게 밤바다입니다. 안탈리아 카랄리올루 공원입니다. 옆으로 100m 지점 마리나 올드 시티 있고요. 여기는 제가 매일 찾아오는 카랄리올루 밤바다 보러 오는 곳이고, 방금 술 한잔하고 매콤한 감자칩과 함께 술 한잔, 그리고 복숭아 주스까지 한잔 마시고 밤을 흥청망청 이곳의 밤을 같이 취해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아마 교육이나 또 교양이나 그런 학문은 여가계급 발생의 부산물 학교, 레저라는 말이, 여가라는 말이 어근이 똑같단 말이죠. 슐레, 에꼴, 학스쿨. 시간이 남으니까 잡생각을 하고 뭔가 상상을 하고 발전을 하게 되는 거지. 온갖 상상을 다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3일 남았고요. 최근 들어서 생각한 거, 또 오늘 또 급격하게 많이 생각이 든 거, 요 근래 들어서 한국 사회, 또 어쨌든 여기 있으면서도 한국 이제 곧 돌아가야 하니까 요즘 분위기나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 사건 사고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 또 그런 사회 사건 사고에 발맞추어서 이렇게 회자되는 그런 내러티브들, 회자되는 그런 여러 가지 담론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 하나는 최근 들어서는 사실 좀 많이 싸그라들었지만 2016년, 17년도 한참 이렇게 붐이 일다가 지금 싸그라들었지만, 이제 당시에 또 미국의 그 대통령이 했던 말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욜로라고 하는 거. You only live once. 너 한 번만 산다.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했다죠. 그래서 2016년, 17년, 15년, 18년 뭐 이즈음에 많이 회자되고 또 많이 이렇게 유행했던, 여러 사람 망쳤던, 지금 이야기로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요즘 이런 사건 사고들,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 객사, 개죽음 당하고 길 가다가 그렇게 비명 행사하는 이런 사건 사고들 보고 있으면은 욜로가 맞는 것 같기도 하지 않나요?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일 모레, 내년, 후내년, 10년 후를 기약하면서 뭔가를 참고 한다는 게 너무 허무한 거죠. 허무하고 헛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 욜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현재의 카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시간을 잡아라, 현재를 즐겨라, 이게 그렇게 허황되고 미련해 보이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경제가 폭망하고, 우리나라도요, 여기만은 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경제가 지금 폭망하고 있고, 무역수지, 경상수지 지금 6개월, 7개월, 8개월째 적자를 맞이하고 있으며, 지금 환율 방어 꾸역꾸역 하다가 그 부동산 경기 경착륙 막는 거긴 한데, 아무튼 그거 지탱하다가 환율 엄청 잘못 써서 그마저도 지금 안 되어서 중국 망하면서 같이 우리 그 커플링 돼 있잖아요. 동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같이 망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미래가 준비 안 되어 있던 노년 빈곤, 또 30, 40대 욜로족의 지금 폭망 상황들, 또 그 결혼 시장의 미스매칭의 독거노인들, 젊은 독거노인들. 젊은 남자, 그 혼자 독신 남자들, 또 노처녀들, 이런 뭐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 때문에 미래 준비 안 한 것에 대한 어떤 반작용들, 반사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지금은 욜로 있다가 골로 간 남녀들 이야기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두 개 다는 격하게 두 개가 모순되고 대립되는 내용이거든요. 거의 직접적인 논리상에서. 그래서 어느 게 진리인지, 어느 게 진실인지, 어느 게 치해인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져 있긴 해요. 어느 게 맞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고민을 하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래요. 고민한 끝에 또 제가 살아온 경험치나 경험해온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지혜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총동원해서 쥐어짜보는 결과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일단 먼저 제가 기대고 싶은 격언은 뭐 그래 오래된 격언은 아니고 근대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누군가가 한 출처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우리 많은 사람의 영감을 주고 또 공감을 받았던 격언이 있죠. 1000년을 살 것처럼 계획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행동하라. 멋지죠? 이거 많이 붙어있어요. 여기저기 많이 붙어있고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녀요. 찾아보면 금방 다녀요. 어디 인쇄소 간판에도 붙어있던데요. 뭐 1000년을 살 것처럼 계획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행동하라. 실천하라.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인생 어찌 될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두 개 다를 고려하고 같이 대비하는, 같이 두 개 다를 병행하는 그런 지혜를 살려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직접적인 논리상으로는 배치되고 순전히 모순되는 두 개의 개념을 양립시킨 거예요. 양립시킨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논리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또 근현대 논리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는 양립 가능성, 불가 공약성이라고 하는 논리에 대한 직접적인 대입인 것이죠. 순수 논리상으로는 완전 모순되어서 같이 설 수 없는 두 개의 어떤 아이디어를 같이 공존시키고 같이 세워서 같이 간다는 거죠. 양립 가능하게, 불가 공략하게, 한쪽을 죽이지 않고 같이 가게 만든다는 그런 아이디어거든요. 이게 사실은 맞는 거죠. 이게 밸런싱, 균형 잡기, 시소 타기, 또 우리 동양적인 의미에서는 중용, 물리적인 개념에 있어서 중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역동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에서 두 개를 함께 가게 만드는 하나의 게임 이론이고, 시소타기고, 핑퐁 게임이고, 역동적이고, 동적이고, 살아있는 어떤 그런 현상적인 차원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양립 가능한 게 맞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우리가 실현되고 있으니까요. 그죠? 문제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밸런싱하게 균형 잡기 할 수 있는 역량과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실천의 문제고 적용의 문제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현재를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저당 잡히는 그런 미련함과 미련함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은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없이 오로지 현재만 살고 있는 그런 무식함, 그것도 미련함이 그런 것에 머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자를 함께 취할 수 있는 그런 지혜에 대한 부분, 뭐 그런 거죠. 또 똑같은 논리가 같이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영역이 하나 있어요. 오늘 저는 술을 마시면은 술 마셨거든. 500cc면은 500ml면은 넘칩니다. 알딸딸하니 완전히 취해요. 그러면은 거의 뭐 필터링 없이, 자가 검열 없이, 혹은 어떤 생각에 이런 거 제동 장치 없이 술술 잘 나오는 것 같아. 술 마셔야 되겠네, 뭔가 앞으로.
네. 뭐 별로 똑같은 날 지내다 보면은 영상 찍을 것도 하나도 같은 장소만 주구장창 왔다 갔다 하니까요. 코냐알티 해변 가서 해수욕하고 또 뭐 밤에 여기 와서 맥주 한잔하고 이게 전부 다니까 뭐 별로 찍을 거 없는데 또 이렇게 술 한잔하고 이게 봉인 해제되고 나면은 뭔가 술술 나오니까 뭐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래 되면은 어쨌든 이게 또 용량이 너무 많아서 업로드 하는데 힘든데 용량 많으면 아무도 안 보잖아. 야 뭐 처음부터까지 독백인걸요. 누굴 탓하겠어. 제 포맷이 그런걸. 네, 아무튼 꼭 그런 논리가 같이 적용되는 곳이 또 한 곳이 더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재화, 돈, 소유, 뭐 이런 데에 대한 부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앞에하고도 같이 뭐 많이 연동되어지는 연결점들이 많긴 한데 아무튼 간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유로부터 완전 자유로 와서 무소유하게 완전한 자유를 얻는 그런 것과 끊임없이 우리 경제학의 기본 개념 중에 하나인 한 축인 무한한 욕망. 경제학의 기본 출발은 그거지 않나요? 인간의 무한한 욕망과 한정된, 제한된 재화, 뭐 그런 거지 않나요? 그죠? 그게 기본 축인 무한한 욕망에 대한 부분.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죠. 근데 과연 이제 그 소유에 대한, 재화에 대한, 재산에 대한 그 부분과 행복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 논쟁, 이슈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불교나 이런 또 수도 수양하는 쪽에서는 진정한 행복은 완전한 자유는 어디서부터 온다? 무소유로부터 온다. 모든 것, 그러니까 가진 게 많을수록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아동바동 하다 보면은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이런 일종의 깨달음의 논리란 말이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게 우리 현대 사회, 우리 사회에서 통계학이 보여주는 행복의 수치에 있어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또 수익이 고수익일수록 행복감이 사실은 비례해서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계학 수치가 보여주는 아주 기묘한 그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그 행복감의 하나의 임계점이 요즘 근래에 제가 눈여겨본 통계치에 보면은 연봉 7천만원? 연봉 7천만원? 네, 거기에서 딱 걸려요. 그 넘어가면은 오히려 그 행복감이 이렇게 이제 그 행복감의 정별의 곡선이 한계치에 달아서 오히려 이제 점점 떨어지는, 마치 우리 경제학의 또 기본 개념 중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있잖아요. 그것처럼 말이죠. 딱 그거하고 똑같아. 엄청 배가 고플 때는 빵 한 개 먹을 때 엄청 행복해. 2개 먹으면 좀 이제 또 행복해. 3개 먹으면 어쨌든 행복해. 4개 먹으면 뭐 그럭저럭해. 5개 먹으면 배가 불러. 6개 먹으면 배가 차서 7개 먹으면 이제 배가 많이 차서 하나도 안 행복해. 거기서 8개 먹으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오히려 불쾌감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이게 한계 효용이 한계에 이르면은 그때부터는 체감된다. 이게 이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의 기본 개념이잖아요. 딱 말 그대로요. 풀이를 하면은 효용감, 행복감의 다른 말이지 않나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맞죠? 그럼 그 효용감의 한계치, 그 수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체감하고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추어서 소비를 해라. 뭐 이런 건데 똑같거든요. 지금 통계치가 보여주는 거는 연봉 1,000만원, 2,000만원, 아우 까마득 많을수록 뭐 인간 욕망은 무지갱이니까 끝없이 들어가면 좋을 듯하지. 근데 그게 3,000, 4,000, 5,000, 6,000 이렇게 5,000, 6,000 들어가면은 정말 좋은데, 이게 오히려 7,000, 8,000 넘어가서 억 단위가 넘어가면은 오히려 그 연봉과 소득으로 인해서 얻는 행복감의
그 한계 효용은 더 이상 늘지 않는, 그러니까 효용감은 늘지 않고 오히려 한계에 와서 마치 한계 효용 체감에 붙이기, 배고플 때 먹는 빵처럼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면은 그 부담감, 그 자산의 넘침, 그걸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감,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이상 부가 축적되어서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 이주용 씨처럼요, 그 자기 자산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자기 쓰지도 못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실은 소유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질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뭐 재산이 그만큼 많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뭐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도 그것도 이게 적정 수준, 균형 잡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 무소유와 또 어느 정도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재화나 재산은 가지고 있어야 느끼는 안정감에 대한 부분. 사실 이게 또다시 한 걸음 더 나가보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행복감 혹은 소유에 대한 부분, 동시에 같이 정신적이고 우리가 어떤 그런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세계에 대한 만족감, 두 개의 어떤 비율, 균형, 이 부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두 가지의 어떤 균형도, 물론 이제 어느 부분도 exception, 예외적인 영역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수도를 하는 수도성이나 순수하게 종교인의 그 진짜 진정한 종교인의 경우들, 뭐 그런 경우는 사실 한쪽이 완전히 배제된 상황에서 이제 어떤 정신적인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족이 될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은 대부분의 우리 일반 평범한 범인들의 경우, 장사미사의 경우, 우리들의 경우는 지겐젤의 경우는 그게 이렇게 그런 고도로 수양된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균형 잡기, 시소 타기, 핑퐁 게임 이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정적인 어떤 그런 뭐 진공 상태의 균형이 아니라 진짜 순간순간 매번 그것으로 고민하면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 나가는 그런 어떤 역동적인 과정을 수반하는 그런 균형 잡기의 부분들이 항상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오만 가지 혼자 생각입니다. 할 짓이 없다 보니까 별별 생각들을 다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나마 이런 팍팍하고 요즘 뭐 빅데이터에서 얘기하는 최고 화두가 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워드들이 그 개념 키워드들이 뭐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전부 다 불안불안하고, 또 행복에 대해서 사실 그만큼 반대급부로 반작용적으로 또 갈망하고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이 증명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도 나도 그 속에 편성되어 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그것도 그냥 평범한 한 개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나도 여기서 안 치이고 또 불의의 사고 안 당하고 선의의 희생자가 되지 않고 잘 살아날 수 있을까? 비눗방이 똥칠할 때까지 잘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라고 뭐 저라고 별 그런 별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질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 통계 그 수치 보여주는 것처럼 월 연봉 한 7천 정도, 7천, 8천 정도. 그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연봉 7천 같으면은 최근 총 통계 수치에 따르면은 거의 상위 20%, 15% 정도에 해당된대요. 이게 개인인지 4인 가족 기준인지 모르겠지만은 가족 기준이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연봉 7천에 상위 한 15에서 20%, 15% 이거 안에 들어가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니거든요. 최근 통계 수치에 따르면은 40대, 50대 대기업
들어가면은 대기업하면 연봉 한 1억 정도. 그 바로 밑단계 평균 40대 50대 대기업 평균. 네, 그 정도. 네, 뭐 그 정도. 네, 아무튼 이게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좁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게 드는 거에 결코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면 이제 그게 못 드는 사람들은 다 불행해야 되나? 아니죠. 이제 그 부분을 어떤 식이든 다른 부분으로 보완하고 보충하고 상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사실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정신적인 영역이고, 그 정신적인 영역 중에는 종교도 있을 수 있지만은 문화나 예술이라는 영역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죄송해요. 어떤 그런 어려움, 역경, 뭐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견뎌내고 돌파하고 잘 이렇게, 좀 우리 사회, 우리 현재 상태가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는 힘은 뭐 물론 충분한 재화와 잘 준비된 그런 그 경제적인 조건들이나 대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신력도 가능하거든요. 그 정신력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사실은 이제 조금 역설적이긴 하지만 주관이 뚜렷하면은 사실 이거는 어떤 학력 수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주관이 뚜렷하다, 주관이 확실하다, 확고하다, 이게 조금만 비틀어서 얘기하면은 똥꼬집이 세다, 스터번하다, 완고하다, 이걸로도 읽혀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이 기제는요, 한 개체가 생존하고 살아남고 버텨내기에 이만한 좋은 건 사실 없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확고한 주관,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수준 높고 교양 있고 이런 부분이 되려면은 그게 예술의 경지 혹은 종교의 경지, 네, 그것도 고차적인 사이비적인 종교 말고요, 고차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그런 경지 영역에 접어들어 있다면은 상당히 괜찮고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죠. 조금 비켜서 있긴 하지만은 굳이 이론을 하나 가지고 오자면 이런 것 같아요. 예, 이제 교육학이나 혹은 인지심리학 쪽에서 많이 이제 인용되고 있는 학자 중에 하나인 프랑스의, 사실은 스위스 제메나 출신이긴 하죠, 장 삐아제라고 하는 교육학에서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아무튼요, 네, 삐아제의 구조주의 이론에 따르면은 이제 삐아제의 인식론이죠. 그게 주요한 개념, 이렇게 쉐마, 스키마, 기제 중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accommodation, 동화라는 기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assimilation, 조질이라는 기제가 있는데, 동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흡수하는 흡수 capacity. 이게 어쨌든 간에 내 통이 넓으면은, 또 내 통이 아주 이제 정교하면은 그 모든 것을 잘 갖다 끼워서 설명해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것만 없으면은 다 수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두려움, 공포의 대상은 무지함, 알 수 없는 것. 우리 경제학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예측 불가능성,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아는 위기, 또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공포는 현저히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accommodation, 동화의 기제, 이 커패시티가 넓으면은, 용량이 크면은 다 흡수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안 되는 거대한 용량이 갑자기 훅 들어왔을 때, 또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변화에 맞닥뜨렸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이게 두 번째 기제인 더 고차원적이고 높은 수준의 기제인 assimilation, 조절의 기제가 필요하거든요. 조절. 쉐마, 스키마, 내 인지 틀의 프레임의 구조, 스트럭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는 어폐가 있는데, 스트럭처 구조라고 하는 거는 사실 허물 수 없는 거거든요.
현상적인 차원이나 허물어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그 진료적인 차원이지 구조는 사실 바뀌지 않는 게 기본인데 이 인간의 인식 구조는 바뀔 수 있다. 이게 이제 성장의 이제 그 성장과 발달의 기제를 설명하면서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피아제 이론에 따르면은. 그래서 조절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의 이 인식 구조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설이고 모순인데 플렉시블 스트럭처를 얘기하는. 원래 스트럭처는 견고한 거고 결코 바뀔 수 없는 건데 플렉시블 하면은 이게 이제 유연한 구조가 유연한 거야. 근데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건데 그런 것을 인간은 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은 이게 인간의 쉐마는 그런 식으로 유연해지 성장 자체가 그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건데 이 왜 얘기를 한 거냐면은 우리 아까 얘기한 그런 어떤 고집세고 완고하고 스터번한 그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우리의 가치관, 주관 강해야 돼. 그거 약하면 안 돼. 휘둘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기꾼한테 다 뺏기고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강력한 나의 그런 가치관과 주관과 줏대가 필요에 따라서는 나의 전략과 나의 의도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유연하게 그걸 갖다가 재구성해낼 수 있는 힘이 있고 역량이 있고 그러니까 커패시티를 갖다가 한층 더 다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이제 굳이 이제 피아제의 이론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어시밀레이션 동화의 기제를 충분하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또 이런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행복감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물질적인 어느 정도의 풍요함과 그게 이제 맘대로 최근 통계에서 얘기하는 연봉 7천을 못 가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을 어떻게 상쇄하고 보충하고 보완하느냐 정신적인 영역에서 그 땡땡하면 되는 거야. 나 괜찮다. 나 행복하다. 혹은 또 그런 것들을 아주 뭐 그냥 이렇게 개무시해 버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자존감, 그건 사실 정신적인 영역과 정신적인 세계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내가 고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세계의 역량이 그만큼 뛰어나고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물론 어떤 그런 예술적인 그 기량이나 재능이나 그게 음악이든 미술이든 문학이든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행여 그게 없을지라도 그런 어떤 그런 세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 혹은 세계관이 뚜렷하다면은 심지어 종교적인 부분도 포함해서요. 그렇다면은 사실 행복감 많은 부분에 심지어 7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 정도, 2천만 원을 이걸 그러니까 조금 어폐가 있지만 이게 단순 그렇게 수치와 수량화하는 게 좀 어폐는 있지만 네 7천만 원이 한교용 체감의 맥시멈인데 5천만 원밖에 못 벌어. 2천만 원은 이걸로 때울 수 있다는 거지.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1천만 원밖에 못 벌어. 예를 들어서 많은 무수유를 실천하신 진짜 그러니까 이게 가짜 중들 말고 진짜 스님들 수양하신 그런 스님들 같은 경우에 진짜 무수유를 실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중에 당장 다음 끼니 때울 수 없는 돈 몇만 원이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6,999만 원을 갖다가 그 정신적인 세계, 종교의 세계로서 완전히 다 보충하고도 남으면 있잖아. 행복하잖아. 안 그래요? 맞잖아요. 많은 수도성들이 또 많은 신부님들이 목사님들이 상당수의 종교인들이 그럴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혹은 또 이런 부분들이 예술의 영역으로 가서는 또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물론 너무 극단적으로 당장 먹을 게 없고 이런 경우에는 예술인들은 참 힘들긴 한데 그것이 밥벌이도 되어줘야 되니까 아무튼 일상적으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런 이제 조절의 기제가 예술적인 영역, 문화적인 영역, 정신적인 이제 그걸 포괄해서 정신적인 세계 영역에서 그를 이제 유연하게 조절해내고 내 그 수용 능력, 커패시티를 갖다가 그 동화 수용 능력의 커패시티를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 조절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교양과 그런 역량이 된다면은 많은 부분에서
네, 좀 덜 불행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정신세계를 개발하고 좀 더 확장하고 하는 그런 차원인 것이죠. 뭐 그런 이런저런 오만 가지 잡다한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심심하니까 또 그리고 또 살아남아야 하니까 생존해야 하니까 뭔가 변명이 변명이 필요하거든요. 나 살아 있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 나는 충분히 의미가 있어. 안 그러면은 너무 허무하거든요. 의미를 끊임없이 생성하고 스스로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순간 자칫 한순간 놓쳐버리면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멘탈 단단히 붙잡고 끝까지 잘 버텨내야 해요. 제게는 지금 뭐 과정적이고 절차적이긴 하지만은 이런 여행의 여정도 그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 여행의 지금 이 과정이 상당히 소중하고 그렇답니다. 제 정신세계를 확장하고 또 실험하고 나의 이론들을 실험하고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과정으로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실천이고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얘기는 너무 나르시시즘이라서 처음 시작할 때 손 오글거리는 분들 끄라 했는데, 이거는 아마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때쯤 하고 무슨 개소리야 뭐 이러시면서 바로 뭐 헛소리 하신다고 끄신 분들도 계실 텐데, 행여나 지금 여기 30분이 넘도록 따라오신 분이 있다면은 제가 아주 존경 감탄에 맞지 않는 제가 뭐 박수를 드리고요. 이런 잡소리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려봅니다. 제가 좀 할 짓이 없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 욕구를 나름 이렇게라도 또 해소를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는 많은 지인들이, 또 제가 알고 또 앞으로 알게 될 많은 사람들이, 혹은 또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되었던 많이 행복해지고 좀 더 나은 삶을 같이 공유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많이 이기적이고 해서 제가 속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놓치는 거 되게 아까워하고 했는데, 그게 우리 모두 망치는 길이라는 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고, 내가 가진 것, 조금 내가 가진 기득권, 우리 집단과 내가 소속된 그런 집단이 가진 그런 것들을 조금만 놓치고 함께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잘 살 수 있고 같이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 깨달음들을 많이 가지고 또 많이 깨닫게 되고 얻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 잘 살았는데 잘 빠져나가야 할 텐데 조금 많이 걱정입니다. 출구 전략 열심히 나름 짰는데 좀 더 다듬어 보고 좀 더 점검해 보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별 문제 없이 잘 빠져나가야겠죠. 이상요, 여기까지요. 땡큐.